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너머컴입니다. 오늘은 따로 입고된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리할 때 필요한 공구들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전문적인 장비는 조금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아마 추가로 올리게 될 거예요.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품들은 이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쪽 커터 부분에서는 맨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왼쪽까지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쓰셔도 되는 겁니다. 아니면 비슷한 용도를 하는 가령 플라토 커터나 다른 커터를 사용하셔도 되는 거고요. 이쪽에 있는 일명 라디오 벤치들은 자기가 작업하는 제품들 크기에 맞는 거, 그 중에 수리를 하는 품목의 크기에 맞는 거를 쓰시면 됩니다. 세 가지 중에 이 두 제품은 지금 안 쓰고 있는 제품인데 한 20년이 넘은 롱노즈 플라이어라고도 하고 롱노즈 펜치라고도 하죠. 이쪽 제품이 요즘 자주 쓰는 롱노즈고요. 그리고 이쪽 와이어 커터라고 돼 있는 제품이 있는데 흔히 그냥 니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. 이쪽 커터랑 차이점은 절단 날 쪽에 안쪽이 굴곡이 돼서 일자 모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. 약간 굴곡이 있어요. 일정한 곡률을 따라서요. 반면에 이쪽 커터들은 일정하게 날이 곧다는 걸 알 수 있겠죠. 그리고 이 드라이버도 십자 드라이버만 우선 꺼내봤는데요. 카테고리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됩니다. 넘버 0 혹은 00, 넘버 0, 넘버 1, 넘버 2짜리로 넘버 2짜리는 pH2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쪽에 있는 드라이버들은 pH1, 그리고 이쪽은 pH0과 00 그 사이에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중에서 손 그립감이 마음에 드는 제품, 잡았을 때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거, 그 중에서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. 원래 저도 이 제품을 한 10년 넘게 썼었는데요. 근데 위쪽이 많이 사갔습니다. 수공구 부분에서는 이 정도로 끝날 수가 있겠고요. 추가로 수공구 중에 필요한 게 패턴 나이프라고 볼 수 있겠죠. 보통 아트 나이프, 디자이너 나이프와 거의 동일합니다. 혹은 하나를 더 꺼내볼게요. 이쪽에 지금 카빙 나이프랑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나이프 같은 경우는 패턴 끊김 수정이나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. 그 다음에 필요한 게 회로 작업을 하거나 무언가를 들어 올릴 때 필요한 핀셋류가 있을 겁니다. 핀셋도 제가 여러 개를 한번 꺼내 볼게요. 있는 거. 핀셋류도 좀 큰 것과 이쪽 보시면 일자가 아니라 기역자로 꺾어진 거, 그리고 방향이 약간 다른 거, 미세 핀셋까지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 세 가지가 같은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, 쥐어보시고 어느 게 맞는지 자기 손에 맞는 거를 주로 쓰시게 될 거예요. 이쪽은 회로를 안정적으로 가령 작은 저항이나 무언가를 잡을 때 잘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. 일자 핀셋과 다르게 이쪽
반쪽으로 보이는 것도 이쪽 핀셋과 비슷한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사용하는 거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. 하나는 위쪽 공구함에다 꽂아 놓고, 하나는 옆쪽 이쪽 자주 쓰는 공구함에다가 넣어놓고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아마 분해용 도구나 이제 납땜 도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. 분해용 도구로는 이런 전동 스크류 드라이버가 있을 수 있겠죠. 이 제품 말고 아마 일자 드라이버형 스크류 드라이버도 나온 게 있습니다. 솔직히 공구는 자기 손에 맞는 것과 피로도를 적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드라이버를 예로 들자면 이 아래쪽에 있는 긴 드라이버도 이게 한 15년 이상 된 드라이버인데, 지금 위쪽에 있는 PG2 혹은 샵2 넘버 2 드라이버가 손을 잡고 돌리기에는 피로도가 적어요. 이쪽 손잡이 부분이 두껍고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더 오히려 작업을 할 때는 편해요. 그런 것처럼 자기 손 모양에 맞거나 한 게 가장 저 같은 경우는 좋은 공구라고 생각해요. 본래의 기능도 잘해야 되지만 손에 맞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리고 기본적인 광학 장비로 필요한 게 탁상형 돋보기가 있다면 좋겠지만, 아직 자신의 시력이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류의 확대경을 쓰셔도 좋습니다. 최소 10배율을 권장하는데요. 이쪽에 두 개의 제품은 한 3배율 정도, 3, 4배율 정도의 제품인데 그나마 쓰기가 나쁘진 않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6배가 제가 이것도 한 10년 이상 썼던 제품일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쓴 게 이게 한 2년 정도 됐어요. 검은색 이 6배가요. 이쪽 왼쪽 6배는 10배율이고 이거는 10배율보다 조금 높습니다. 광학 공구 설명은 끝났네요. 이 중에 진짜 맞는 거, 작업을 할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하나만 갖고 있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계측 장비도 오늘 얘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. 계측 장비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멀티테스터가 있습니다. 멀티테스터도 현재 총 지금 예전에 사용하다가 없어진 거 빼놓고 지금은 한 고장난 것까지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디지털 멀티테스터 같은 경우는 3대를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보면 아날로그 멀티테스터기도 있고요. 너무 밝아서 조금 안 나오네요. 디지털 멀티테스터와 아날로그 멀티테스터 중 어느 게 편하고 빠른지, 작업 측정하는 회로 저항인지 다른 회로인지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 저항 값을 잴 때는 확실히 이 아날로그 테스터가 훨씬 빨라요.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알아서 한쪽을 쓰는 게 편하다고 하시면 그냥 보통 디지털 멀티테스터기를 추천하게 됩니다. 왜냐면 숫자가 바로 시인성 있게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. 그리고 보통 모니터를 분해하거나 노트북 등을 분해할 때 쓸 수 있는 일명 헤라 또는 스크레이퍼 제품입니다. 동일한 제품이고 이쪽은 다이소에서 사온 제품인데 보시면 조금 날 같은데
두께가 조금 두꺼운 편입니다. 거의 사용하지 않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금속으로 된 스크레이퍼 혹은 헤라 제품보다 이런 플라스틱 제품을 선호합니다. 이런 금속재 제품보다요. 그리고 전동 드릴도 또 유선 전동 드릴이 있겠네요. 이쪽은 자신이 사용하는 토크에 맞는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힘이 세고 가령 토크가 크고 그런 제품일수록 크기도 많이 커지고 무게가 더 많이 나갑니다.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하시는 일이 전자제품 수리나 되도록 낮은 토크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작은 제품을 쓰셔도 되겠고요.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흔히 쓸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도 간단한 수리를 하거나 집안일 전등을 갈거나 그럴 때 쓸 수 있는,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수공구랑 전동 드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. 그럼 또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될 경우에 인두기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